매주 월요일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대회전.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로 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모신 세 분 차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양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고요. 오늘은 특별히 반가운 게스트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원래 매주 월요일이었죠. 이 시간을 정말 이런 이름의 코너로 빛내주셨던 분이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마포을 무려 당선인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당선인 정청래입니다. 이제 저희도 얘기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네. 배치가 오셔가지고 네, 갑자기 말문이 막혔어요. 네, 원래 제가 이제 고참이 돼가지고 네. 이 후배를 많이 갈궜는데 네. 왕고참 오니까 안 될 것 같아 제가 모셨습니다. 저는 또 자리 배치도 야당 이제 힘없는 야당이라고 저 귀퉁이 보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배려를 해주시네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거대 여당에서 네. 아유, 뭐 고맙습니다. 네. 원래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네. 박미경님이 벌써 문자 주셨는데 오늘 세 분 저 완전 기대됩니다. 그리고 1011번님 이거 중요한 문자예요. 좀 져주세요 정 의원님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조대원 위원장은 제가 져주고 싶어도 네. 져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본인이 이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항상 저분은 질 준비만 하고 있어요. 너무 겸손하셔서 네. 오늘 한번 보죠. 네. 거의 정 의원님은 100일 만에 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지난 1월 13일 방송을 끝으로 이 자리를 잠시 떠나셨다가 오늘 다시 오셨는데 3선 의원이 되셨고 이른바 금이환영. 네. 청취자분들께 좀 인사 좀 나눠주시죠. 네. 네, 총선 현장에서 다니다 보니까 MBC 라디오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 프로를 많이 들었다, 즐겨 들었다. 특히 네. 이제 또 택시 기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MBC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4년간 기다렸는데 제가 그런 걸 한번 쓰고 싶었어요. 공천 탈락해도 컷오프돼도 네. 당을 지키고 네. 당을 위해서 선당우사하면 다음에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는 것을 몸으로 쓰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네. 그리고 4년 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참고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지역 유권자들도 네. 4년 동안 많이 기다리셨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첫날부터 많이 환호해 주시고 네. 뽑아주신 마포 구민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청래 의원님은 당선되셨지만 그리고 다른 두 분도 역시 또 뭐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일단 김성애 소장님 같은 경우 사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0번으로 출마를 하셨는데 이 열린민주당이 예전에 이제 여론조사 보면은 좀 많이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전망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선거는 어떻게 치르셨어요? 개인적인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면. 뭐 일단 이제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불러주셔서 가서 후회 없이 선거운동 했고요. 네. 네, 아주 재밌게 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공천부터 공약까지 전부 다 정하고 정치한 주체로서 나서는 그림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성공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막 한참 치고 올라가다가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고 공조직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역시 무섭더라고요. 공조직. 예, 네. 그 선거에서 정당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느끼는 계기도 됐고요. 네. 어쨌거나 당선자가 세 분이 나왔고 비례정당에서는 뭐 아주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서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또 열린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몫을 해가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만 표를 받고 저희 당이 이제 된 건데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네. 역시 지지자분들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조대원 위원장님. 그 제 파트너였던 정청래 의원님이 저기 공천 받고 나가셔서 야 제가 참 많이 아쉬웠는데 네. 김성애 소장님까지 네. 배지 달고 나가면 어떻게 할까 제가 그래서 속으로 뭐 조금 네. 빌었더니만 아깝게 떨어지신 것 같아요. 아깝게. 청취율을 바짝 올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저기 그 당시에 후보 옷 입고 정당 자기 색깔 돼 있는 그 잠바 입고 오신 것도 부러웠는데 뭐 하물며 지금 삼선 의원님도 계신데 제가 감히 뭐 공천 떨어진 거 가지고 아쉬워하기는 그렇고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꼭 후보 되고 네. 그 다음에는 저도 빼참 다뤄보겠습니다. 네. 4년 곧 오겠죠, 뭐 4년 뒤. 네. 알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그 지난주 출구조사 결과 나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인터뷰 네. 했잖아요.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을 사실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자세하게 시간 짧아서 많이는 여쭙지 못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었나요? 뭐 당내 여론조사 등등 이런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지역은 이제 뭐 처음부터 당에서는 네네. 좀 안심하는 지역 이렇게 됐는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언뜻 이렇게 그런 좀 힌트 이런 걸 좀 드렸는데 네네. 수도권에서 저는 95석 이상 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예, 그렇게 네. 봤고요. 그다음에 충청권이 28석인데 네. 절반 이상 하면 된다. 그리고 호남권 28석, 제주 3석 이렇게 네. 해서 보니까 키가 충청권이더라고요. 충청권. 절반 이상을 하면 단독 과반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역구에서는 145석 네. 이상 그리고 비례에서는 15석 음. 이상 이렇게 되면 최소 160석 160석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미리 그걸 말씀드리면 뭐 또 여러 가지 또 덫에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몇몇 사람한테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가능하냐고. 네. 그래서 두고 보자. 네. See you later. 근데 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됐어요. 됐는데 당내 예상치가 있었잖아요. 당 내부에서 예상하는 것과 의원님 예상하는 거와 조금 더 달랐습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비슷했을 겁니다. 비슷하게? 네네. 네. 제가 이제 얘기는 안 해봤는데요. 과반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근영 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네.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제 정청래 개인의 목표가 과반, 단독 과반이 목표다. 네. 이런 얘기는 공개적으로도 여러 번 했었죠. 네. 어떻게 위원장님 그 여당의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한다는 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선거 일주일 전쯤부터. 저는 그 투표 하루 전날 정치 인사 네. 긴급 투입돼가지고 거기에 가서 네네. 예견을 정확하게 했어요. 120 마이너스 알파다. 그러니까 네. 사회자분이 앵커분이 120 마이너스 알파는 뭐냐? 플러스 알파는 플러스 알파지. 그래서 네네. 120석은 못 넣는다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하고 거기에 차마 우리 당한테 내가 100석 미만 얘기를 못하니 네. 실은 10석 빼야 되는데 내가 120 마이너스 알파라 그랬고 네. 여당은 165 플러스 알파다. 그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것도 차마 10석을 더 불려서 175 플러스 알파라 못해서 이렇다고. 네. 그래서 난리 났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그래서 짚으셨군요. 네. 그렇죠. 투표율도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대부분 내려갈 거다. 코로나 때문에. 저는 65% 중반대까지 올라간다. 왜냐하면 지금 양쪽 다 투표를 꼭 해야 되는 동기가 너무 강하다. 네. 이게 사실은 저보고 이제 끝마치고 난 뒤에 특히 보수 쪽에 있는 쪽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냐. 그래서 내가 그걸 못 보는 당신들이 문제지. 네. 본 내가 잘한 게 아니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러니 우리가 맨날 유튜브나 들여다보면서 공영방송 안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지지자만 결집해서 가니까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 근데 네, 왜 본인의 지지자만 앞날을 본다. 못 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될 거를 최악의 경우는 예상을 하고 했고 근데 이제 뭐 차마 우리 당 얘기를 다 하긴 그렇고 네. 어쨌든 우리 당도 저는 그래 봐요. 4년 전보다는 제가 비록 공천 탈락했지만 그래도 4년 전보다 발전을 했다. 근데 민주당 수준으로 올라가기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뭐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제 기억으로 한 1, 2년 전부터 네. 정권교체 이후에 21대 선거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심판 선거가 될 거다. 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했고 네. 조대현 위원장도 제가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을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에 사실은 야당의 힘이라는 것은 민심이거든요. 근데 민심과 동떨어진 행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툭 하면 뛰쳐나가고 국회를 버리고 그리고 극한 투쟁하고 막말하고 그러면 믿을 구석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야당 심판 선거가 된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 방송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야당이 국회를 버린 거예요. 야당이 국회를 그렇게 버리면 보신다. 네. 국민이 야당을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고 정두원 선배한테도 그런 네. 얘기 많이 했고 정두원 선배도 그런 거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냉정하게 판단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고수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희도 180석을 얻었는데 굉장히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견제와 균형이 좀 있어야 되고 네. 야당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좋은 파트너가 아니에요. 네. 야당이 지금. 3761번님이 김성애 소장님을 지금 찾고 계세요. 네, 제가 그자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예, 총선 결과 뭐 예상치와 비슷하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보셨을 전 때. 4월 10일에 공언했는데요. 네. 페북에 나만 보기로 글을 제 소셜 미디어에 써서 올리기도 했는데 167석이라고 지역구. 167석 지역구만. 네, 그래서 4석 틀렸습니다. 4석을 오. 틀렸고 네. 그렇게 분석했던 이유는 일단 이 안심번호로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봤고요. 네, 네. 샤이 보수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 제가 보는 핵심은 253개 지역구의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죠. 예,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5%씩의 덤을 얹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게 그래서 보시는군요. 네. 격전지에서 다 이긴 것이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뭐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부산, 울산, 경남에서 잘 안 된 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도권은 소위 말하는 종부세 안 내는 아파트 중산층들이 민주당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고 네. 그런데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은 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공장 노동자들이 사실 힘들거든요. 경제가 네. 사실 힘든 것이 반영이 된 결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전 그래서 그런 저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160석은 지역구에서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3040 이제는 50까지 플러스해서 3050 이렇게 이게 세대 분류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이 세대별 민심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지역에나 네. 60대 이상과 이하가 이제 투표성이 극명하게 갈렸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보수 세력으로서는 보수 진영으로서는 적신호예요. 예전에는 50대까지 보수층이었거든요. 근데 이 50대층이 저도 이제 50대 중반입니다만 87년 6월 항쟁을 거친 세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진보의 세대가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10년 후에는 60대가 되겠죠. 그래서 무슨 저출산 고령화 사이고 사람들이 뭐 고령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수에게 유리할 거다 하는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그래서 뭐 좋지 않은 결과는 세대별 투표 성향이 극명하게 갈렸다. 그리고 어쨌든 TK를 중심으로는 저희가 얻지 못했잖아요. 한석도. 네,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안행이 19대 때 네. 그때 안행에서 뭘 했었냐면요. 안전행정위원회. 네. 네. 거기에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을 처벌하겠다. 그래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국회의원도 네. 좀 이렇게 핸디캡을 주는 네. 그런 것을 좀 제도를 좀 마련해서 이 지역 감정을 좀 타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시간이 많지 예. 않은데. 네. 뭐 저는 50대가 진보가 됐다고 보지 않고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현재 50대도 보수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미래통합당이란 당, 자유한국당부터 새누리당 이 당들이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극우가 돼버린 거지. 이분들이 진보다 네. 좀 뭐 예를 들면 좌파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시도착오적인 생각이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4911번님이 정청래 의원님 금배지 1호로 받으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혹시 가져오셨으면 유튜브로 보이게 한번 보여주세요. 실물 너무 궁금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못 갖고 왔는데요. 예, 5월 30일 이전에 네. 그걸 갖고 다니거나 차고 다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소지하면 안 됩니까? 임기 시작한 분과 동시에 차야지. 예, 네. 그렇습니다. 예, 4911번님 잘 들으셨죠? 알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